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 TV의 천영우입니다. 오늘은 좀 생뚱맞은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여부는 한미 동맹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워싱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배경과 그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고 불길한 예감까지 듭니다. 한미동맹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중병에 들린 것 같은 그런 정상도 좀 보입니다. 종래의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어떤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유지되어 왔었는데 키신저 박사가 처음으로 이런 금기를 깨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년 전 북한이 6차 핵실험한 직후에 키신저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좀 이상한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능력이나 좀 제한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중국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가지고 미중 간에 빅딜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자기는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신저의 제안은 사실상 묵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주목을 끌었던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8월에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워싱턴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 초당적인 컨센서스, 주한미군 주둔은 그냥 당연시하는 이 컨센서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정부와 국방부에서 요직을 지낸 사람, 미국 군에서 고위장성을 지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해서 한국 방어에 그렇게 큰 공백이 있을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하는 걸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미 양국 정부가 동시에 공히 주한미군의 가치를 지금처럼 낮게 평가한 적은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동맹관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맹도 어떤 상업적인 거래 차원에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맹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게 왜 미국이 동맹국들의 복노릇을 해야 되느냐, 왜 부자 동맹국들의 그 방위비를 미국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을 수없이 되풀이해오고 있고 자기가 이 주둔 비용을 동맹국들한테 다 부담시키겠다 하는 것을 이걸 마치 선거 공약의 최우선 이 이슈처럼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볼 때는 트럼프가 참 한심하죠. 이게 동맹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돈 가지고 계산한다는 게 이 말이 되느냐. 이거는 미국의 세계 전략, 안보 전략 차원에서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왜 이런 가치를 모르고 계속 저런 엉뚱한 소리 하느냐. 정말 트럼프 대통령 한심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지만은 트럼프의 말이 미국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이거는 어필하는 주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말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다. 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같은 이런 부자 동맹국의 방위비를 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주장이 지금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의 문제가 트럼프 혼자의 주장이라면 그냥 뭐 지나갈 수가 있는 일인데 이게 미국 국민들의 바닥 정서에 지금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 낙선을 하든 임기가 끝나든 이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서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동맹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동맹관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은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청와대에 있는 운동권의 시각이라든지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척결해야 될 적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미국에다가 우리의 안보를 의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맹과 주한미군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남북관계 발전, 더 중요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만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북한 핵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온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만 포기하면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한테 사용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군 보고 나가라 소리는 안 하지만은 주한미군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없다.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두 가지가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에 미중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현안에서 취한 입장을 보면 이 한국이 도대체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때 미국 편이 될 것이라는 미국 편에 설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없으면 이 동맹의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사실 그거는 별로 없는 거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 국민을 지키고 주한미군을 지키겠다고 미국 돈 들여가지고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배치할 때 그게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까지 가서 우리가 치욕적인 산불 합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위권까지 중국과 흥정 대상으로 삼는 이런 나라에 미국이 무슨 대단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겠나 이거죠. 그리고 미국에게 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간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원만하고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힘이 되죠.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런데 한일 간에 수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지소미아까지 걷어차는 그런 관계라면 그게 무슨 중국 견제하는 데 대단한 전략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한 미군 기지, 이 평택 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 이것도 저는 착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주한미군의 주력은 육군인데 육군은 현대전에서 지금 중국하고 붙을 일도 없고요. 중국하고 미국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한들 지상군끼리 붙어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해공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주한미군의 미공군도 있지만은 미공군의 주력은 일본에 있고 또 전략공군의 주력은 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한국에 있는 미 공군 기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데 뭐 그래 치명적인 지장을 받고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주한미군 유지비를 가지고 항공모함 전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전략 폭격기를 몇 대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은 북한 핵이라고 봅니다. 북한 핵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든지 간에 미군 주둔의 그 정치적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기적적으로 미북 간의 협상이 잘 돼서 비핵화가 된다 치더라도 그 대전제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또 한반도 평화체제 발효, 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는 그런 조건 하에서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핵위협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한미군 나가라는 사람들이 있고 방위비 분담 늘려단다고 해서 미국 대사관제에 뛰어넘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고 미북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안전보장까지 해주는 상황이라 그러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한 정치적 명분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주한미군 주둔은 그거는 평화협정하고 관계가 없고 그건 한미동맹 조약에 근거를 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 말이 틀린 데는 하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 정당성, 정치적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이 해결되면 해결되는 대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약화시키는 거고 또 해결이 어정쩡하게 됐다 칩시다.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는 결국 미국까지 가는 북한 핵, 그러니까 ICBM을 제거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현재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딜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미국 내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논란은 그러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거기다 노출시킨 대로 둘 것이냐 하는 게 큰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때마다 그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은 북한 단거리 핵미사일 맞더라도 거기에 한국과의 동맹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는 그건 표가 되지 않을 테고 결국 북한 단거리 핵미사일에서부터 더 안전한 거리로 재배치를 하겠다,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해결되더라도 북한 핵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압박하는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그냥 철수하는 건 아니고 이 철수론이 현실이 되려면 이 모든 철수를 향해 움직이는 힘이 그게 임계치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기폭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11월 22일 날 발효되는 한일 간의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의 결렬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지금 아마 한미 동맹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 워싱턴에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되고 주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발언권이 대폭 줄어들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뭐 한국이 방위비를 다 부담한다 그러면 기왕에 있는 자리에 그냥 있지만은 미국 돈으로 주한미군을 주둔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주장에 굉장히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물론 미국이 50억 불 다 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한 20억 불, 25억 불 절반 정도로 그걸 깎아준다 하더라도 아마 받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정도도 우리는 못 내겠다고 버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을 걸고 선거 공약으로 지금 내세운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쉽게 양보를 할 수가 없고 한국이 20억 불도 못 내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트럼프가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기 말값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주한미군을 기왕에 철수할 바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좀 카드라도 써먹고 철수하면 덜 억울한데 방위비 뭐 10억 불, 20억 불 이거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는 이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 외교안보 부서들은 주한미군 떠난 이후에 안보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